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르는 탈인상주의 여성화가 수잔 발라동의 작품들과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증오하는 삶을 영원하게 한다. 이 말은 수잔 발라동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오늘은 수잔 발라동의 인생과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사과를 따려는 이브의 손을 아담이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친밀한 관계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얼굴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라동은 자신과 아들의 친구이자 남편이 되는 우터를 모델로 이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이 작품으로 남녀 누드를 한 작품에 그린 최초의 여성 화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1865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난한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부터 부모의 세탁일을 도맡아 하다가 서커스단의 고개사로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개사 일도 15살 때 고개 중 줄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는 고개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가 당시 상징주의의 대가인 피에르 피비드 샤반의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샤반의 눈에 들어 그의 모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깨너머로 그만의 방식으로 그림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샤반에게 보여줬지만 그는 쓰레기 같은 그림이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샤반에게 상처를 받은 발라동은 샤반을 떠나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모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모델들은 단순히 모델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부 역할도 해야 하는 힘든 직업이면서 약간은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르누아르가 발라동을 모델로 그린 대표 그림들이 부지발의 무도회와 목욕하는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18살의 발라동은 모리스 위틀릴로라는 아이를 출산하는데요. 자신의 출생처럼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때 샤반, 르누아르, 드가 등이 아버지로 거론이 되었으나 발라동은 끝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해 나간 발라동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르누아르한테 보여주는데요. 역시 샤반처럼 르누아르는 악평을 했으며 또 발라동을 화실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사생아를 낳고 르누아르 화실에서 쫓겨난 발라동은 타인의 소개로 툴루즈 로트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발라동은 자신의 그림들을 로트렉에게 보여주는데 로트렉은 탄성을 지르며 그녀의 재능을 칭찬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그림 몇 장을 자신의 화실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트렉이 그녀에게 수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원래 본명이 마리 클레망틴에서 수잔으로 변경이 되는 게 이 로트렉 때문입니다. 이 수잔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난 영상 젠틀리스키 영상에서 그림으로 언급했던 성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늙은 장로들의 유혹에도 꿋꿋하게 버텼던 그 여인 수잔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트렉이 발라동을 위해 에드가 드가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드가를 통해 발라동은 정식 화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미술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드가의 지원은 발라동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발라동의 인생은 로트렉과 드가를 만나면서 또 모델에서 화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891년 처음으로 살롱돈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또 1894년에는 여성화가 최초로 국립예술학회의 작품을 전시했고 국립예술원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 로트렉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자신이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린 시절 부상으로 하체가 성장하지 않아서 150cm 정도의 작은 키로 살아가는 로트렉에게 연민을 느낀 것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2년 동안 로트렉에게 청혼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발라동은 다시 카페 검은 고양이에서 무명의 피아노 연주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로트렉과 춤을 추던 발라동에게 반한 가난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에릭 사티입니다. 사티 역시 가난한 생계를 위해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수잔은 그런 사티를 모델 삼아 자신의 그림들을 그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6개월간의 동거를 하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티는 미래가 불투명했고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았던 가난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티의 청혼을 거부하고 사티의 친구이자 은행가였던 폴 무시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훗날 천재 작곡가로 유명해지는 에릭 사티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한 여자 수잔만을 사랑한 사티는 알코올 중독으로 5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서 자신이 그린 수잔 발라동의 초상화와 발라동이 그린 에릭 사티의 초상화가 나란히 있었으며 27년 동안 발라동에게 붙이지 못한 한 다발의 편지가 주인을 잃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예술인들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랑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잔 발라동을 사랑한 에릭 사티의 심정으로 아래의 시를 선정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제목, 그 어느 순간에도 내가 그대의 맘의 맨 앞줄에 설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어느 순간에도 그대가 내 맘의 맨 앞줄에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의 전부를 채운다면 온통 내 머릿속은 그대로 가득할 테고 아름아름 쌓이는 그리움이 내 추억의 창고를 채운다면 내 기억에는 그대만 보일 텐데 아름다운 그대여 나를 행복하게도 우울하게도 하는 어쩜 나를 송두리째 가졌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여 그 어느 순간에도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수잔 발라동은 남편과 13년 만에 이혼을 했고 아들의 친구인 앙드레 우터와 사랑에 빠져 재혼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 발라동의 나이는 48살이고 우터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이 영상 처음에 보셨던 아담과 이브 또 삶의 기쁨 속 모델이 바로 이 앙드레 우터입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 세인들은 발라동과 아들인 모리스와 또 남편인 우터를 합쳐 저주받은 3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터는 나이 많은 발라동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여러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발라동은 우터와 이혼한 후 4년 뒤 파란만장한 삶을 조용하고 쓸쓸하게 혼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발라동의 나이는 72살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수잔 발라동이 로트렉이나 사티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함께 산 기간이 짧았더라도 그녀 인생의 색깔이 잿빛에서 분홍빛으로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